저딴 건 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승부는 뒷전이고 패스 뺏을 생각만 하고 있네요. 현재 토트넘이 전례 없는 해체쇼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A매치가 시작된 이후로 현지 런던에서는 계속해서 불길한 소식들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토트넘 선수단의 분노는 이미 쌓일 대로 쌓여 터져나오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특히나 지난 시즌 성적과는 별개로 토트넘은 굉장히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진행하며 선수들 간의 사이가 이렇게 돈독한 적이 없었다는 내부 발언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이번 시즌은 성적도 추락한 데다 동료들 간의 신뢰도 박살이 나버려 경기가 끝난 이후 서로 말조차 걸지 않을 정도로 라커룸 분위기가 산산조각난 상태라고 전해지는 상황이죠. 심지어 같은 언어, 비슷한 문화권 선수들끼리 뭉쳐 파벌을 형성하여 선수단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기까지 했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무정부와 다름없는 토트넘의 이 상태가 포스텍 감독의 권위 약화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강력한 리더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차라리 경기라도 계속 있었으면 결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묘수라도 있을 텐데, A매치를 하러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떠나버렸으니 선수들의 소속 에이전시와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언론에 부정적인 발언들을 내뱉고 있죠. 특히나 그들이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메디슨인데, 메디슨이 토트넘에 남아있는 한 우리 선수는 곧바로 다음 이적 시장에서 구단 탈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보냈다 합니다. 사실 토트넘은 전통적으로 라커룸 불협화음이 많은 팀이었는데요. 특히나 그동안 주장직을 맡아왔던 인물들이 경기장에서나 라커룸에서나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유가 컸죠. 요리스와 케인은 각각 팀의 주장과 부주장이었는데 둘 다 주장에 어울리는 성격과 인물 됨됨이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요리스는 주장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정지를 20개월이나 받은 전적까지 있을 정도이고, 인내심이 없고 화가 많은 데다 특히나 경기 중 강한 압박을 받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과에 실망하면 애꿎은 팀 동료들을 탓하면서 라커룸 분위기를 망치고는 했죠. 해리 케인은 요리스보다 더욱 심했는데, 너무나도 조용하고 대처에 소극적이라 팀원들에게 아무런 피드백도 해주지 않았고,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기회가 날 때는 팀의 모든 골을 독식하려 들면서 탐욕을 드러냈고, 무엇보다 토트넘의 잉글랜드 파벌을 만든 주요 인물이었죠. 에릭 다이어가 그 쓰레기 같은 실력에도 계속해서 주전으로 팀에서 뛸 수 있었던 건 그의 절친인 해리 케인의 입김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팬들의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실제로 케인이 이적으로 떠나자마자 또 거기 가서 미넨 보드진을 설득해 곧바로 다시 다이어를 미넨으로 불러들였으니 해리 케인이 만든 잉글랜드 파벌은 음모론이 아닌 사실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손흥민이 주장이 된 이후로는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죠. 일단 손흥민 주장 체제 하에서 구단은 케인과 윙크스, 다이어 등등 주요 잉글랜드 선수들이 방출되며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도 외국인 용병 비율이 가장 많아진 클럽이 되었고, 보통 이렇게 언어도 문화도 다른 선수들이 한데 뒤섞이다 보면 오히려 그들을 하나로 묶기에는 더욱 힘든 법인데, 베테랑이라는 이유만으로 라커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다이어나 케인 같은 인물들이 사라지니 손흥민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아래 토트넘이라는 구단은 하나로 뭉쳐 유대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토트넘은 지난 시즌 굉장히 끈끈한 조직력을 발휘하던 팀이었고, 비록 후반기에는 선수들의 포스텍의 강한 압박 강도의 전술에 지쳐 후반기 체력이 바닥나면서 다시 부진을 겪기는 했지만, 토트넘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후반 극적인 역전승이 가장 많은 팀이었죠. 이처럼 비록 성적이 떨어질지언정 라커룸 분위기만은 유지시키던 토트넘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선수들의 그 유대감마저 끊어져 버렸죠. 특히나 최근 손흥민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리더 부재가 가장 크다 할 수 있는데, 손흥민이 경기에 나서지 못하자 그 대신 완장을 차고 나오는 선수들이 바로 로메로,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었죠. 이들이 손흥민 대신 주장직을 수행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죠. 로메로는 나름 책임감은 있으나 경기장에서의 더러운 플레이와 인성질로 경기를 그르칠 때가 많고, 심지어 아직 영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항상 인터뷰를 할 때 옆에 통역사를 대동해야 하는 수준이고, 팀의 주장단 중 하나가 선수들과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인데 경기장에서까지 옆에 통역사를 붙여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사실상 손흥민 부재 시 선수들의 피드백은 제3주장인 메디슨이 대신 해줘야 하는 실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메디슨의 태도가 더욱 골 때린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로메로가 선녀처럼 보일 지경인데요. 메디슨은 중원을 구성하고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팀의 포백 라인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 공격 포인트에만 정신 팔려 수비를 소홀히 하면서 제대로 뛰지도 않고 경기장에서 걸어다니며 옆에 상대 선수가 역습을 나가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 정도니, 이에 대해 동료 선수들이 격분하는 것은 당연할 지경이죠. 특히나 수비수 입장에서는 메디슨의 태도에 더욱 화가 뻗칠 수밖에 없는데, 브라이튼전은 2대0으로 앞서놓고도 내리 3골을 먹혀 역전패를 당해버렸고,
이 세 실점의 원흉으로 토트넘 수비진들이 그야말로 온갖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경기장에서 상대의 역습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토트넘의 공격진을 비롯한 특히 미드필더진의 안일한 수비가 가장 컸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뻔뻔하게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성격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반더벤과 로메로, 비카리오를 비롯한 수비진들은 안 그래도 평소에 메디슨을 고깝게 보고 있었을 텐데 이번 브라이튼전으로 쌓였던 감정이 결국 터져 제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안 그래도 최근 경기장에서 모든 프리킥 찬스를 뺏어가며 주장의 권위를 우습게 보며 손흥민의 전담 키커 자리까지 넘보는 월권 행위를 시전하고 있었던 메디슨인데, 태도도 불량한 데다 평소에도 못 딱히 호감을 살 만한 짓을 한 적도 없으니 특히 최근 영입된 외국인 영입생들은 이에 대해 아주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에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의 이런 행동을 보고도 눈 감아주고 있고 선수들 간의 신뢰가 박살나는 와중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가 호주 감독인 만큼 같은 영어권 선수들을 편애한다는 시선까지 있을 정도이죠. 이에 대해 최근 토트넘 쪽 언론에서는 거의 구단 해체쇼에 가까울 정도의 주전급 선수들은 다음 여름 이적 시장 벌써부터 토트넘 탈출을 대비하고 있다 하는데, 비록 토트넘의 성적이 형편없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개개인의 능력만 보았을 때는 빅클럽들이 구미가 당길 만한 선수들이 꽤 있죠. 일단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 손흥민은 가장 유력한 탈트넘 후보인데, 이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같은 팀들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고 사우디는 최근 부진한 리그 흥행을 위해 1,000억에 가까운 계약금을 제시할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는 데다 손흥민이 이적 시장에 본격적으로 매물로 풀리는 순간 현재 유럽 축구가 공격수 품귀 현상인 만큼 여전히 월드클래스를 찾는 또 다른 빅클럽들이 등장하여 진지하게 손흥민 영입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팀 이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손흥민이 팀을 떠나는 순간 그 뒤를 따라갈 선수들이 많다는 점인데, 손흥민의 이적은 곧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수명이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평소 다른 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반더벤과 로메로, 비카리오 같은 선수들은 미련 없이 손흥민을 따라 그대로 이적을 추진할 선수들이죠. 물론 레비 회장이 장기 계약으로 이들을 묶어둘 수는 있겠으나 그간 토트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미 마음이 떠난 선수를 억지로 가둬놓아봤자 토트넘의 현 상황이 크게 나아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손흥민의 재계약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선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성적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렇기에 최근 토트넘의 형편없는 졸전은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리그 10경기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벌써부터 포스텍 감독의 경질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대회 도중 감독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성적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게다가 딱히 데려올 만한 마땅한 매물도 없기도 한데, 그렇다고 이대로 포스텍 감독을 연임시키자니 당초에 목표로 했던 챔피언스리그는커녕 10위권 밖에서 시즌 마무리가 예상되는 최근의 충격적인 경기력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